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33살이고 3살 아들내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 먼저 사귀자 대시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남편 첫모습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광채가 나며 아우라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콩깍지였구나. 이런 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였구나 하고 피식 웃게 되네요. 올해는 안 살아봤지만 제 선택의 후회란 건 조금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겐 정말 한결같고 천사 같은 남편이며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 남편을 무척이나 예뻐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사실 결혼하고 얼마 후 이 결혼을 무척이나 후회한 적이 있으며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 때문이었었는데 분명 결혼 전 누나가 3명 있다고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손이 누나가 4명에 막내 여동생까지 저에겐 신우가 총 5명이 있었네요. 전 너무나 완벽할 것 같았던 남편의 거짓말에 너무 실망했고 또 신우만 5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기서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남편이 누나만 3명이라는 소리만 듣고도 이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손이 시누이만 3명이 있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이어 시누들 시집살이까지 죽도록 당해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곤 저에게 그냥 이 결혼을 할 바엔 차라리 노처녀로 살다 늙어 죽으라고 하실 정도였었네요. 또 그때 당시 저에게 협박하시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끝까지 하겠다면 저보고 호적까지 파서나가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만약 지금 신우가 2명 더 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도 저와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손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결혼 전 남편이 고백하길 사실 2번 정도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는데 2번 다 여자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 파혼했다 했었습니다. 연애 당시 그 소리를 듣고 3명의 신우들 때문이나 하고 지레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지고 완벽한 남자가 지금껏 혼자였구나 생각하고 그런 이유에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된 것에 오히려 감사했고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후 또 고백하길 예전 파혼 사유 2번이 다 신우가 5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자 쪽 부모들이 무조건 반대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나들 때문에 파혼을 계속 당하다 보니 40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런 트라우마로 여자 만나는 것도 자꾸 꺼려지게 되더니 나중엔 연애를 끊고 호라비처럼 혼자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쌍히 여긴 회사 선배 소개로 기대도 안 하고 나간 소개팅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듯한 외모와 미소에 첫눈에 반했고 거기에 온화한 성품까지 겸비한 완벽한 여자를 처음 보면서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팍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는데 참 제가 처녀적 그런 여자였네요. 5명의 신우로 인한 저의 미래는 걱정됐지만 저를 차지하기 위한 남편의 무난한 노력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따위는 제가 두 눈 꼭 감고 모르는 척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완벽한 제가 어디 마음이 좁으면 쓰겠나요? 저희가 이혼할 뻔한 소식을 듣고 어느 날은 큰 신우가 저희를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본격적인 신우 시집살이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남편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더니 소파엔 시어머니 포함 6명의 여자들이 주르륵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막내 신우만 일어나 저희 짐을 받아주는데 신우 한 명이 다음부터 시댁 올 땐 항상 양손 무겁게 와야 한다. 사람이 몇인데 그거밖에 안 사오니?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비싸고 격식 있는 물건 사오지 말고 그 돈으로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양 많은 먹거리를 사오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 포함 신우들까지 그동안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주면서 본인들 때문에 사지 하나 어디 못난 데 없이 다 잘난 완벽한 남동생이 40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도 못 가고 저를 힘들어하는데 누나들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고 미안하게 됐다 하네요. 6명의 여자들이 서로 너도 나도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며 깔깔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혼이 쏙 빠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대로 명안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랑 막내 신우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겨 간식과 차를 내왔고 가만 보니 신우들은 앉아서 떠들고 저희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며 신우들의 심부름과 뒷수발을 별일 아니라는 듯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누구야 이것 좀 해줘. 저거 가져와 이거 사와. 제가 이런 모습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신우 하나가 하는 말이 여기 시댁에서는 여인처나 여존 냄비란 사상이 하나 존재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줘야 한다고 하면서 깔깔깔 거리고 웃더라고요. 전 남존여비 사상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여존 냄비 이게 뭐냐 물어보니 여자를 존중하고 남자를 냄비처럼 사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대충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안 갔지만 더 물어보기 뭐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은 공식적인 첫 시댁 식구 대면이라 그런지 전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며 앉아서 주는 음식이나 먹으라고 하시네요. 가만 보니 신우들 성격이 투박해서 누구 하나 나게나게 친절하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행동에서 절 이뻐하고 배려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시댁 분위기를 말하려 전화를 했지만 차마 신우가 2명 더 늘었다는 소리는 못하고 시댁에서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뻐해 주신다 하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랬더니 엄마 말씀이 원래 며느리가 처음 시집 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게 시댁 사람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며 며느리를 잡아먹으려 덤벼드는 것도 시댁 사람들이니 처음부터 마음 홀랑 뺏기지 말고 너무 잘 알아들지도 말며 기본만 유지하고 살으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또 이쁨 받으려 처음부터 너무 잘해서 지금 당장은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로 여기며 바라는 게 또 시댁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직도 시어머니인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할머니한텐 뭔 일만 생기면 고모 셋이 떼거지로 쪼르르르 쫓아와 다다다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쏘아대며 잔소리를 하니 엄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친정엄마 말에 의해 저도 신우에 대한 인식들이 나쁘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 눈으로 직접 봐온 저희 고모들 때문에라도 제 스스로 벌써부터 제 신우들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결혼 후 시어머니 첫 생신이라고 은근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나이니 은근 바라실 것 같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실 것 같은 느낌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전엔 이런 행사 어떻게 치렀냐고 하고 물어보니 누나들이 각자 집에서 돌아가며 한 번씩 차리는 것 같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신우에게 전화해 물어보며 이번 생신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물어보니 뭘 어쩌긴 어째 집안 행사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가 무슨 일 있어도 꼭 와서 먹고 놀고 즐겨야지 이러시네요. 그러시면서 본인 엄마, 저희 시어머니에겐 딸들이 5명씩이나 있으니 본인들이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알아서 잘 챙겨줄 테니 저희 둘만 행복하게 잘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도 어찌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이후 진짜 큰 신우 말대로 저희는 시댁 행사에 들러리만 설 뿐 모든 일은 신우들이 알아서 척척 밀고 나가시며 저희에게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며 참석 여부만 물어봐 주셨습니다. 또 결혼 초에 말씀하신 여인처나 여존 냄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무슨 소리인 줄 알 만큼 고모부님들이나 그 아들 자식들이 저희 시댁에 오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자들이 맛을 낼 수 없는 음식 만드는 일 빼고는 고모부님들이 고모들 뒤에 서서 아무 꺼리낌도 없이 잔심부름을 도맡아 다 해주셨고 나중엔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와 디저트까지 남자들끼리 체계가 잡힌 건지 서로 분업화해서 척척 해내는 게 눈에 보여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정 모습과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면 저희 친정은 여자만 바쁘게 움직일 뿐 남자들은 망부석이 되어 처음 앉은 그 자리에서 먹고 시키고 자고 일어나 또 시키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 반대로 여자들만 그 자리에 앉아 수다 떨며 먹고 시키고 자고 일어나서 수다 떨며 또 시키고 저희 시댁이야말로 말 그대로 여인천하 지역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발상의 처음은 저희 시어머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인데 저희 시어머니도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다 보니 줄줄이 딸만 5명이나 낳았고 본인과 똑같이 시집살이를 당할 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정에서나마 고생하지 않게끔 딸들 결혼할 때마다 사위들에게 부탁이 아닌 명령을 내리셨다 합니다. 우리 딸들이 앞으로 시댁 가서 하는 것만큼 사위들도 처가에 오면 몸을 사리지 말고 시키는 것 다 하라고 하셨다 하네요. 이렇게 첫 사위가 말도 잘 듣고 알아서 몸을 움직여주며 스타트를 잘 끊어줘 그 다음 2번째부터 끝까지 전자동이 되어 알아서 움직여줬다 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혜택을 본 건 시집을 너무나도 잘 온 그 여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바로 저입니다. 신우들은 시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특별 대우를 받고 삽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시댁 행사 때마다 신우들이 하나같이 집에 갈 때마다 고생했다 하며 제 가방에 용돈 챙겨주시네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면 앉아서 놀고 먹는 일도 일이라며 무조건 쓰라고 주십니다. 어른들이 주는 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라 혼을 내시면서요. 또 사시사철 이거 먹어봐라, 이거 입어봐라, 이거 써봐라 하며 택배로 이것저것 잔뜩 붙여주십니다. 신우들이 한둘이 아니니 택배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오니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따로 전화드려 부탁할 정도네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택배가 훨씬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옵니다. 제가 한동안 택배가 감당이 안 돼 시댁도 다시 가져다 드리고 친정에도 먹거리를 가져다 드리니 자연스럽게 신우들 이야기를 저희 친정엄마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숨기고 누구누구 신우가 이거 사줬다, 저거 줬다 이리 자랑하다가 나중엔 저도 모르게 넷째 신우, 5째 신우 이야기까지 입으로 나불나불 떠들고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올 때마다 하루 종일 시댁 이야기만 떠드는 딸을 유심히 지켜보던 친정엄마가 하루는 저에게 신우가 도대체 몇 명인지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하며 물어보셨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2명 더 늘어 총 5명이란 소리를 하니 완전 기가 막혀 하시며 당장 저희 남편을 불러들이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 무릎까지 끌어가며 친정엄마 잔소리에 타박에 욕설까지 들었지만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한마디 변명도 없이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로 일관하며 마침내 엄마 잔소리를 끝냈습니다. 한동안 저희 엄마 미움을 사서 남편이 힘들긴 했지만 어디 저희 엄마 실망하신 마음만큼 힘들었겠나요? 그리고 본인이 자처한 일이었으니 감당해낼 몫이죠. 하지만 이 일은 제 잘못이 제일 큽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저렇게 저희 남편과 저희 친정엄마 마음고생을 시켰네요. 그 이후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와 복덩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당연 모두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걱정인 게 저희 시댁엔 여인천하, 여전냄비 사상이 존재해 우리 아들이 커서 저희 남편처럼 해야 한다니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또다시 생각해보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댁 사상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 위에도 제 입장에서 시집을 너무 잘 왔다 생각하며 자랑만 잔뜩 써놨는데 이왕 쓰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자랑하려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쓰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쓰려고 했었던 건데 시댁 이야기를 쓰다 보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버렸네요. 사실 자랑할 것 더 쓰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지만 쓰다가는 밤을 새울 것 같아 요점만 쓰겠습니다. 저희 신우들이 글쎄 어느 날 저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 유산 포기각서더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저와 저의 남편 명의로 하라 하셨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 집은 고모님들이 예전에 시어머님을 위해 다들 돈을 모아 사주신 집이라고 들었고
아무리 잘 사신다고는 하지만 어디 이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입장 바꿔놓고 제가 고모들 중 한 명 입장이라면 난 못 주겠다 하며 반대했을 텐데 시어머니 포함 신우 5명의 만장일치로 바로 동의서까지 직접 가서 만들어 오셨다 합니다. 신우님들 말씀하시길 이렇게 합의한 진짜 이유는 저희 남편과 제 아들이 이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난 이유 때문이라는데 결론은 두 남자들 불쌍해서라네요. 만약 다른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귀하게 대접받고 사랑받으며 자랐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누나들 틈에 껴서 태어난 저희 남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나들의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시키는 것 잘해줬고 거기에 새로운 새내기 심부름까지 하나 낳아준 보답으로 주시는 거라 하시며 또 신우들 단점이 인내심이 하나같이 짧으니 마음 변하기 전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새내기 심부름꾼도 저희 남편처럼 잘 키워달라며 저한테 당부할 임무라고 하시는데 왠지 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저희 남편이 그리고 저희가 시댁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직접 대고하시지는 못하고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라 요런 면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젠 그 간접적인 사랑을 다이렉트로 직접 표현할 수 있게끔 저 또한 제 아들을 잘 키워서 시댁분들의 마음을 직접적인 사랑으로 싹 녹여드려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